네, 국내 증시는 대선 이후로 정책 모멘텀으로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등에 업고 내일 공략 가능한 테마와 종목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주가 흐름이 강했는데 특별히 오늘 주가가 또 강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에 대한 좀 여행객이 증가가 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제주도에 외국인 카지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2년도부터 무비자 입국 허용은 제주도에는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년 동안 이제 중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을 한 게 제주도였는데 이번에 좀 다시 한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무비자 입국 허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기대감이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소매 판매가 이번에도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저축 금액이 한 1경이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소비 심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축에서 내수 판매로 좀 증가될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모멘텀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주의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5,100원이라고 목표가를 제시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공시를 보니까 전원사채가 계속해서 주식으로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때마다 리스크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끌어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국내 인바운드 관련주들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국의 소매 지표가 잘 나온 덕도 있고 SK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리뷰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저희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두 가지를 좀 합쳐봤습니다. AI랑 백조 키워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오늘의 키워드는 AI 백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AI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AI 하면 제가 빼놓지 않고 자주 말씀드렸던 섹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모멘텀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보니까 이 부분 좀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좀 가장 핫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이슈 위주로 봐야 될까요? 이 네, 섹터는? 오늘 이슈가 딱 나온 게 이제 소버린 AI를 강조했었던 하정우 센터장이 다시 한번 AI 미래 기획 수석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모멘텀 형성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상징을 하는 게 AI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새롭게 임명이 됐다라고 이제 모멘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백조에 대한 모멘텀은 기대가 컸지만 이게 정확히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다 보니까 좀 다방면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는 소버린 AI에 대한 모멘텀을 집중적으로 가겠구나라는 형성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로는 이제 SK그룹이 네이버 카카오에 이어서 AI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민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중요한 게 경기 회복 사이클 국면에서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를 주도하면서 민간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조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민간 투자랑 같이 이어지면서 증시에는 AI 사이클이 좀 더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좀 시장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거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은 뭐니 해도 이슈도 그렇고 장점으로 봐도 그렇고 정책이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 장점과 단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제가 다양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괄호치고 소버린 AI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버린 AI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형 소버린 AI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하정우 센터장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과거에 네이버 최수연 대표도 소버린 AI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젠스당도 마찬가지로 소버린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AI 패권이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LLM을 가지고 얼마나 좀 각자 국가에 대한 대표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느냐 이 부분이 좀 경쟁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각자 분야에 대해서 LLM을 활용하면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MOU 협약을 통해서 좀 모멘텀 자체를 같이 몸집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사이클
사이클이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커다란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전력 인프라 늘려나가는 것도 그렇고 최종적으로는 좋은 AI 기술력을 만들기 위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런다라고 하면은 장기 지속성으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리가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장점이나 모멘텀 많은 건 확실히 알겠어요. 하지만 솔트룩스를 포함해서 이미 시세가 난 종목들이 좀 많지 않나 이쪽 테마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항상 집중해서 보고 계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서서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감 있게 좀 기대하려 볼 수가 있는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4차 목표가를 제시하면서도 어지간하면 좀 팔자 이제 투자 경고라든지 이런 게 좀 무서울 수가 있다라 말씀드리고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자체가 한번 부각을 받으면은 조용하다가 단기적으로 막 급등이 빠르게 올라가고 좀 길게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투자 경고라든지 투자 주의 이것 때문에 좀 가격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을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그랬지만 기술력에 따라서 얼만큼에 대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오르는 종목이 있고 바닥을 기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AI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모멘텀으로 또 같이 움직였던 섹터가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항상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 섹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은 생각보다 이제 테마가 상당히 좀 다양하다, 범위가 넓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이슈 위주로 봐야 될까요? 네, 아까 약간 말씀드렸던 이슈랑 겹치게 되는데 SK랑 아마존이랑 이번에 울산에서 국내 최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적으로도 남양주의 카카오가 6천억 규모에 대한 이제 AI 디지털 허브를 유치하겠다 이런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국내에는 데이터 센터를 증가를 하고 있고 증설을 하고 있는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력이라든지 전압이라든지 발전기, 전선 이런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을 계속 이끌어가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에도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모멘텀이 이어진다라는 이슈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SK가 아마존과 손을 잡고 울산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이제 장점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많이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가 단위로 아까도 소버린 AI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데이터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미국에서 이제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도 한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이랑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늘려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늘려가고 있는 상황. 이 전 세계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이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커다란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산업화가 가속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가 단위에 대한 경쟁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결과치를 증명을 하는 게 데이터 센터가 얼만큼 잘 비축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승패가 갈릴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투자를 아끼거나 망설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 그 부분이 좀 파이가 빠르게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단점으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나요? 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걸 사실 다들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 지었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은 해소가 안 됐다는 게 지금의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력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좀 준비성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부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전이 필요한 것도 알고 신재생을
늘려가야 되는 것도 알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를 늘려가고 있는 이 속도에 맞춰서 인프라가 확충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첫 번째 단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한국 특성상 땅덩어리가 조금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님비 현상 때문에 내 집 근처에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는 게 판교에서 이제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났었던 것처럼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인식도 있다 보니까 부지 확보를 하는 게 약간 딜레이가 되고 정부에서 어떻게 좀 확보를 빠르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속도에 대한 딜레마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국가 단위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두 번째 단점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하지만 돈도 많이 들고 좀 세우는데 쉽지는 않다. 그 과정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I 100조 투자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두 가지의 테마를 알아봤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빠르게 수익을 보는 거를 또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솔트룩스의 후발주자, 후속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오늘 탑픽으로 보실까요? 네, 오늘 종목은 약간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작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흐름을 편승을 해서 좀 기대 중위를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는 BQAI라는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QAI. 앞서서 이제 마감 시황 때 김정현 아나운서가 브리핑 하기는 했는데 특징주로 저한테는 좀 생소한 종목이거든요. 네, 시청자분들도 조금 생소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부각을 받고 있고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에 대한 모멘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국 언론사랑 저작권에 대한 유통 계약을 한 유일한 상장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사가 돈을 벌고 있는 과정이 뉴스 데이터 검색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스크랩 이런 미디어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이렇게 미디어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키워드를 데이터를 추출해서 AI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뉴스가 삼성전자 영업이익 15% 증가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키워드로 AI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공급을 하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버린 AI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경쟁력이 중요하게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형 AI를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최신 데이터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업그레이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BQAI가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추출하고 공급을 하는 게 계속 부각이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BQAI는 소버린 AI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이제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유통 그리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차트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다소 큰 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도 한 15% 조금 안 되게 반등을 보여줬는데 약간 시가총액이 작지만 이런 종목에 대한 매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만 잘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았고 앞전에 있었던 2065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방이 크게 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돌파 유무만 확인하면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과거에 솔트룩스처럼 상방이 뚫리면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간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충분히 전고점 돌파해서 2,2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는 추세를 이탈하는 손절가 라인은 1,68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넥스트레이드로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편입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꼼꼼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이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무방에서는 어떤 얘기 해주실지 힌트 좀 주시죠. 네, 오늘은 4시 반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소버린 AI가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부터 작년부터 소버린 AI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경쟁성을 가져가야 되고 여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정확히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어떠한 종목이 있고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도 다 정리를 해서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도 꼭 오셔가지고 자료 정보 확인하시고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